안녕하세요, 유쾌한 가족 여러분. 유쾌한 전도여행 톨킨입니다. 스펙 쌓기를 위해서 여행을 다닌다는 요즘, 그래도 여행이 낯선 곳으로의 여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3명도 어떤 낯선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100년 전 불모지로 떠나던 선교사들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모험가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21세기에 무슨 선교지냐 또는 불모지냐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불모지를 살고 있죠. 진실, 공감, 긍휼, 공의. 이런 키워드들은 우리는 좀 낯설게 느끼고 또 유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걷던 어떤 힘없는 걸음이 주는 그 부채의식으로 저희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보려고 한다. 첫 곡 함께 하시죠. 한성욱의 푸르른 광야. 네, 한성욱 씨의 푸르른 광야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팟캐스트여서 사실 꼭 노래를 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들이 있으면 뭔가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을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서 주변 지인들의 노래를 중심으로 노래를 틀어드리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 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축구도 잘 보고 왔습니다. 토트넘. 그리고 또 직관을 또 그렇게 야, 네, 부럽다. 근데 케인이 지금 갔잖아요. 좀 갔죠. 어때? 개판이 생각보다 아니어서 아마 라이트님이 또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긴데 생각보다 개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흥미롭다 이렇게 약간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 작년에 30골 넣었던 리그에서 탑 스트라이커를 뺐는데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이제 공격 스타일과 전술로 약간 메우려고 하는 그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상대편이 너무 삽질을 많이 했어.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지 않은 경기를 해서 근데 그런 거 쳐도 되게 미드필드 진에서 일단은 압도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약간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공격수 우리 토트넘 공격수도 그렇게 잘한 건 없고 저쪽 공격수도 잘한 건 똑같이 없는데 미드필더 진에서 싸움이 갈린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진짜 욕 많이 먹더라고. 직관 가면 영국 애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손흥민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저거 늙어가지고 빼야 된다 끝났다 쟤는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네가 원하는 손흥민의 느낌 혹은 공격수의 느낌은 약간 에덴 아자르나 약간 비니시우스 같이 공을 일단 잡아 그럼 돌파를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쉽게 제낄 수 있는 공격수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은 사실 원래 그런 타입도 약간 아닐 뿐더러 약간 지금 더 약간 좀 더 패스워크를 통해서 좀 제대로 또 오퍼튜니티를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팀 전술이 전혀 그거를 못 따라가면서 약간 에덴 하자르 같은 느낌을 얘한테 원한다. 그래서 오히려 막 볼 질질 끌면서 이제 드리블로 약간 치고 나가는 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느낌은 클루셰프스키를 더 좋아합니다. 어제 사실 클루셰프스키 완전 삽질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맨날 슈팅, 의미 없는 슈팅만 날리고 드리블 돌파도 잘 안 하고. 손흥민이 못할 때마다 진짜 애들이 막 야유랑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심해요. 현장에 가보면. 약간 그래서 전 늘 제가 트위터에도 가끔 올리지만 트위터에도 가끔 이제 작년에 특히 손흥민 욕하고 애들 막 그럴 때 팬베이스 이놈의 팬베이스 때문에 손흥민은 빨리 이 팀을 떠나야 된다.
계약이 언제까지? 내후년까지인가? 그렇죠. 맞아요. 내후년까지죠. 내후년 여름까지. 25년. 음. 근데 사실 그쯤 나이가 되면은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계속 탑 레벨로 뛸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미 한국 나이로는 좀 더 많고 뭐 윤석열은 보긴 했지만 그 나이를 음. 여기 나이로도 뭐 31 이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특히 윙어한테. 그래도 어제 패스 받고 들고 뛰는 거 보니까 빠르더라고요. 바란이 못 쫓아가던데 제대로. 그러니까 어제 경기 너무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음. 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한 명을 뺐는데 어떻게 전체가 다 돌아가지? 정말 신의 한 수다. 다이어 하나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다이어라는 느린 수비수 때문에 3백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하나 줄어드는 연쇄 효과가 있었는데 다이어 하나를 빼고 발빠른 반더벤이라는 수비수가 들어오니까 4백으로 충분하니 미드필더가 늘고 근데 미드필더의 생각보다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 비수마, 우도기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티키타카가 되네? 토트넘이 이런 걸 한다고? 그 전에 무리뉴 때부터 콘테도 그렇고 수비하다가 역습 그러니까 이제 뭐 손흥민이 그동안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2이고 맞아요. 사실 호날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스트라이커로 한 것처럼 손흥민 그런 게 필요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뭐 베일도 그랬고 다들 이렇게 스피드로 먹고 사는 선수들은 결국 나이 들면 좀 역할이 달라지는 건데 뭐 기계도 아닌데 사람이 게다가 나이도 짬밥도 어저께 이제 감독도 얘기했지만 손흥민 제외하고는 거의 25 정도 되는 평균 연령이 25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원하니 그게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 국대에서 주장 역할처럼 전체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포변을 해가는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결국 히샬리송이 그래서 보여준 게 뭐가 있나 들어가면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정말 팀을 잘 만들고 있구나 정말 부품 하나를 빼서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모습이 이 사람 아직 뭐 누누도 첫 세 경기에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명장 냄새가 난다.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뭐 누누 경기도 세 경기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점유율이 어제 완전 달랐잖아요. 어제 점유율이 심지어 토트넘이 54%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더 높았어요. 작년 리그 3위로 끝난 팀인데. 아무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보강이 거의 그 호이룬드라는 스트라이커 빼고는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마운트는 있긴 하죠. 마운트는 사실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 너무 못했어요. 네, 마운트는 그냥 근데 약간 이제 토트넘이 약간 어린 선수들한테 투자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도기도 그렇고 포로도 그렇고 다 25세 미만이고 그럼 사르도 사실은 막 거의 10대 후반대 사왔는데 어제 약간 보면서 얘네 약간 레벨이 이제 확 올라왔다. 그러니까 전성기로 이제 뭔가 전성기가 슬슬 시작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팀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었고 마치 포체티노가 데스크 라인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또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또 새로운 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데스크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선수로서 손흥민이 그런 연결고리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시기지 뭐 혼자 주인공을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좀 아쉽긴 하죠. 또 막 엄청 막 골 넣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제 키패스만 해도 4개 찔러주면서 이런 전체를 만들어가는 선수로서 이렇게 가도 전 뭐 성향 자체도 원래 개인이 그리고 아까 말한 에단 아자르처럼 혼자 막 하는 개인이 치고 나가는 거 썩 좋아하지도 않고 전체 팀이 어떤 색깔을 보여줄 거냐가 참 관심인데 우리 뭐 또 이런 분위기를 무겁게 가져가서 좀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잖아요. 혼자 잘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팀으로서 가고 있구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밤마다 이게 주말마다 좀 일찍 잘라 그랬는데 또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참. 게다가 이제 리그를 PL만 보는 게 아니라 라리가 리그강도 봐야 되고 이강인 때문에 분데스리가도 봐야 돼.
그렇죠. 케인하고 그걸 김민재 다 그 선배님. 본방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본방을 봅니다. 우와, 그동안 그래 대단하시네. 왔는데 그동안엔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바쁘지만 아하 이 참 재밌습니다. 음, 갑자기 여기서 이런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음. 지금 여러분은 팟캐스트 톨킨 루이스 라이트의 유쾌한 전도여행을 듣고 계십니다. 예, 고품격 뭐 신학 방송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예, 신학방송, 고품격 축구 해설 방송. 어, 근데 좋아요. 뭐 이런 약간 좀 뭐 그 루이스님은 축구를 거의 본방은 잘 못 보시잖아요. 그죠? 애들 지금. 저는, 예, 보려면 하이라이트 봐야죠. 음, 그래서 음. 또 워낙 야구를 또 좋아하시던 분이라 예. 어, LG 지금 완전. LG 올해, 그죠? 예, 한국 시리즈 바로 갈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야구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야구 이야기도 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저기 라이트님이 또 롯데 팬이시죠? 당연하게. 또 롯데죠. 네. 저는 또 뭐 돈성 한때 돈성이었던 대구. 그렇지만 2000년도 가장 위대한 팀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출신으로서 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영국에 오면서 야구를 거의 안 봤어요. 야구는, 일단은 뭐 그 그렇겠다. IP 애드레스 문제 때문에 안 보여줘요. 나쁜 놈들이. 맞아,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시차도 좀 안 맞고 이러니까 잘 못 보게 됐었는데 그래도 올해 시즌은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말아먹는 걸 보면서 별로 재미가 없다가 올해 시즌에 약간 좀 젊은 애들이 좀 나오면서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약간 올해 토트넘도 비슷하고 야구도 그렇고 약간 오래된 팬들은 결국 신인이 나오면서 걔네들이 성장하는 것도 약간 좀 재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으로 사오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스타가 좀 사실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커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LG 1위 LG 팬으로서 지금 가을 야구 그렇죠. 예, 첫 몇십 년 만에 우승이죠? 뭐 이제 공감하는 바고, 네, 뭐, 한국 전쟁 이후 첫 우승 아닌가요? 뭐 어떤가요 지금? 뭐 되게 오래된 기억이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이렇게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LG 팬들이라면은 다들 주목하고 있고, 뭐,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 친구들도 중요한데, 올해 저는 그 신민재라는 LG, 예전에 이제 대주자로만 나오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그 주전으로서 역할을, 키도 되게 작고, 별로 그렇게 뭐 타격감이 있는 친구도 아닌데, 이 친구가 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그렇고, 뭐 일반 사회 조직도 그렇고, 되게 공감하는 바예요. 뭐 누구든지 그 문화에 굉장히 얼라인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주니어가 잘 차곡차곡 성장해서 리더가 되는 모습. 이거는 정말 뭐 필요한 부분, 리더십이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교회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청년에서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지금 다시 우리 라디오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참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지점이겠다. 이 어린 새싹들을 잘 길러서 예수를 넣어줬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뭔가 더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좀 그분 안타까운 부분에.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때 잘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지 않아. 그럼 그때 넣은 거는 뭘까요? 그때 넣은 게 예수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변질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넣은 게 뭔가 잘못돼서 영속성이 없는 무언가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대학교 때는 막 뭐 예배 인도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엄청 열정이 넘치고 막 선교 여행 가고. 그 어느 순간 보면은 뭔가 자신의 이성과 반하는 이제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도 있고 뭐도 있고 교회의 어떤 현상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떠나 있단 말이죠. 단순히 교회 실망해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교회를 떠나. 그런 의미에서도 좀 약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넣었던 걸까? 한국 교회가 뭘 넣었던 걸까? 과연 그 친구들한테 그런 생각 전 질문이 좀 드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분 어때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게
그 뭐 로마서 10장 2절이 참 재밌었던 게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바울의 어떤 평가 또는 뭐 진단인데 저는 그게 한국 교회도 좀 비슷하게 뭐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마치 율법의 어떤 준수에 엄청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만큼이나 한국 교회도 그런 무언가를 준수하는 것에 열심이지 않았나. 근데 그것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5개, 그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그다음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이게 이 5가지가 마치 뭐 십계명처럼 열심히 준수한 그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을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뭐 딱 마침표를 그래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오만한 것이겠으나 최소한 물음표는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을 넣은 걸까 아니면 그냥 열심.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돼요. 그건 충분히 정말 엄청난 열심과 헌신이었다고는 얘기하겠지만 올바른 지식이었나? 라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태도 어떤 그 안에서 이제 태도를 사실 주입을 한 거다. 루이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떠났을까? 그러니까 왜 떠났을까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지금도 그렇고 뭐 2000년도 그렇고 뭐 주님은 사랑이시고 늘 여전히 같은 메시지로 같은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처음에 저기 라이트님께서 한번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 주신 것처럼 그냥 노이즈가 낀 거죠. 노이즈가 낀 음, 거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완전 주님을 잃고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 안타까울 뿐이죠. 그 중간에 그 노이즈 낀 요소들이 뭐 아까 잠깐 언급된 다양한 요소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거 뭐 등등등등등 있을 건데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의식을 그 노이즈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지금 입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떠든다고 뭔가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문제 의식은 좀 네, 그냥 안타까울 생각만 드네요, 계속. 네. 음, 그래요? 저는 그래도 좀 약간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한국 교회 내에서는 떠드는 사람들이 많나요? 모르겠네. 뭐 저는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음,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좀 음. 어렵지 그럼요. 않나.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한국 교회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아, 이걸로 다 끝나죠. 와우. 네. 많이 들어본 그 프레이즈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 프레임이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으로 딱 끼면은 뭐 아무것도 말 못하는 거죠. 음. X를 찾아서. 자, 니모를 찾아서를 이은 가장 sophisticated하고 hilarious한 X를 찾아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컴패니언 두 분, 루이스와 라이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각자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루이스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원래 입사를 했었고요. 방송 직무로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뭐 발령 자체가 방송으로 나지를 않고 계속 네, 바구니 배달하다가 퇴사한 당시 굉장히 불운한 역량을 펼쳐내지 못하고 예, 이렇게 방송계를 떠났다가
네, 하지만 또 이제 주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기업에서 경영 업무를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뭔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단순히 경영 지원 스텝이 아니라 임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오, 주식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주식이 없어요? 아, 주식이 없어도 그 네, 이사시지 않나요? 이사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와, 뭐라 불려? 본부장님 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라이트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름부터가 신학계의 정말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또톰 라이트를 참 재밌게 또 좋아하는 에, 또 저는 그러나 이제 가볍다라는 의미에서 라이트 버전의 라이트로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요. 목사이긴 하지만 그냥 시골에서 조용하게 조그맣게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경상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나 특히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이제 아까는 우리 루이스님은 이사님 이런 것처럼 이게 사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단 이 거리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저라고 거리감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게 힘들고 어떤 현실 가운데 사는지를 제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겠다 하는 게 많아서 좀 이 여행 가운데 저도 아이고 무슨 뭐 목사가 아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 여행 가운데 함께 하면서 과연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 모험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죠. 저는 이제 또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J.R. 톨킨을 또 딱 영국에 살고 있는 톨킨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소개할 내용이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두 분과 함께 되어서 굉장히 너무 기대도 되고 또 신나는데 아까 전에 다시 코너 이름으로 돌아가면 이 X를 찾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X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이제 같이 들은 거죠. 자크 엘릴 뭐 뒤틀러진 기독교라든지 또 참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여기서 X가 또 쉽게 말하면은 또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것처럼 그런 모든 군더더기들을 다 소거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한번 X라고 해보자. 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약간 이런 좀 베이스 캠프 느낌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뭐 이게 긴 여행이 될지 아니면 짧은 여행이 될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어떤 여행을 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걸 꾸리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속의 베이스 캠프든 아니면 물리적인 베이스 캠프든 지금 이 여행의 목표 지점 또 가는 길 준비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 준비하는 개념으로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녹음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되게 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뜨겁게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 예수는 누구이고 그 예수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좀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간 아까 초반에 살짝 이야기했던 X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죠? 뭐 좀 이 X가 모두에게 같은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우리도 어쨌든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X가 있다면 또 X와 정말 밀접하게 살고 있나? 그런 것과 좀 상관이 있게 사나 상관없이 사나 좀 어쨌든 인생에 도움 안 되고 괜히 쓸데없이 피곤해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루이스님과 라이트님은 요즘 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내가 요즘 인생에서, 음, 이거 제일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나한테 요즘에 제일 좀 중요하고, 여기에 의미를 많이 쏟는다, 이런 거. 루이스님부터. 일단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고, 특히 전 싱글이 아니에요. 저는 키우는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직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삶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 입장에서 이 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내와의 관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평생 섬겨야 될 사람을 온전하게 내가 모시고 있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으며 네, 보내고 있고, 뭐 사실 이 부분이 요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자유라는 뭐 이런 얘기들 사실 귀등에도 안 들려요. 자유고 뭐고 지금 삶이 바쁜데 음. 아마도 대부분의 이런 루틴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직장과 가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마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잠시 육아, 또 직장, 그다음에 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뭐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으세요? 뭐,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님 뭐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요,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꼬이면 어, 다 꼬여요. 예. 그치. 아내와의 관계가 꼬이면 아이들과도 꼬이는 거고, 회사에서 얽히면 그거 가정에도 고스란히 영향이 있고, 가정에서 만약에 어, 갈등이 있는 상태에 출근을 하면 회사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절대 공감. 절대 공감. 아, 망했어요, 이번 생은.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음. 라이트님한테 요즘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도 매우 중요한데 뭐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싱글로 이제 돌싱으로 살고 있다 보니 그냥 지금 제 옆에 안 그래도 누워 있는 고양이 프리다의 또 제 고양이 이름이 프리다예요. 프리다 칼로를 따서 를 따서, 네, 음 와우. 프리다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얘기를 듣고 암컷이면은 지금 한나 아렌트 고양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인문학적, 예술가적 그런 소양을 뽐내고 계시는 건가요? 이 장난치 한다고 다들 막 아렌트 막 프리다 이런 거 하니까 뭐 고양이 이름을 뭐 이렇게 하냐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제 삶이 약간 저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되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특히 이제 근데 저 같은 친구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저 같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1인 가정? 음, 대한민국에 이제 네. 혼자 그냥 나이가 40인데 혼자 살면서 남자 혼자 살면서 맨날 트위치 게임 방송 보고 아니면 새벽에 축구 보고 그게 그냥 인생의 낙인?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게임 방송 보고 최근에 디아블로 4 나오면은 그거 한다고 또 미친 듯이 하다가 얘 또 조용해지면은 또 뭐 새로운 거 뭐 없나 그러고 사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또 직업은 목사니까 목사라는 측면에서 뭐 말씀, 뭐 성경, 뭐 진리니 뭐 이런 것도 뭐 한편에 있지만은 또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음, 그냥 뭐 사실 최근까지 제가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음, 음, 에어컨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쩌나 하고 있다가 이제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저떻게 뭐 할부 36개월 막 이래가지고 에어컨 사고 트는 순간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음. 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하루하루 진짜 하루를 안 아프고 그냥 재밌게 보내면 저로서는 그냥 만족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가족 일 이런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좀 저희가 어쨌든 직업적인 특수성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저랑 루이스님은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 기업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의 일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라이트님은 어쨌든 종교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뭐 각자 다 일을 하지만 어쨌든 각자가 일하고 있는 일에 제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둘 키우고 아내랑 관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제 에너지도 많이 쓰고 신경도 쓰고 또 애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필요로 한 요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두상 심지어 저희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두상 뒤통수가 납작하냐 어디가 냐 그런 거 이제 잡아주는 거에 또 신경을 많이 오랜만에 쓰고 있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대인관계 기껏 5살짜리가 이제 벌써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느끼면 또 그게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것들 계속 맨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좀 정리해 보면 좀 현실적인 것들, 그죠? 우리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놓여져 있는 관계, 우리 라이트님에게 또 프리다와의 관계가 있겠죠. 그렇게 약간 이야기하니까 되게 라이트님이 더 뭔가 예술가적으로 느껴진다. 프리다와 관계.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너무 뭐 이렇게 이상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아까 라이트님 언급하신 것처럼 에어컨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천국이 경험되어진 저는 그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천국의 파편을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정말 무슨 막연한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천국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뭐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게 이렇게 나쁜 말로 전혀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좀 한국 교회 안에서는 현실, 뭐 그다음 물질, 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 약간의 죄책감 느끼게 되기도. 그래서 저는 좀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내 삶이 좀 뭔가 너무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위주로 살고 있으면은 좀 약간 죄책감, 복잡한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 살고 있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딴 거를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어떠세요? 루이스님은 심지어 약간 좀 그런 쪽에서 일을 해보시잖아요. 약간 CSO, CSR, 그죠? CSR 쪽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또 그전에는 또 글쎄, 근데 막말로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가면 뭘 할 수 있는데요? 다 얽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깐난쟁이를 놓고 내가 교회에 시간을 내서 헌신하겠다며 교회로 가요. 그러면 그 육아의 짐을 아내가 다 지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뭐 합리적인 상황이냐, 그 상황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상황이냐라는 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죄책감은 오히려 없고 좀 상황에 맞춰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예전에 청년 때였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인 헌신. 아침에 주일학교 봉사부터 시작해서 소위 어른들 말씀하시는 이른바 대예배를 드린 후에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는 그 코스. 전 실제 그렇게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온전한 헌신이고 애 둘 케어하면서 겨우 교회 지각하면서 가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좀 밟고 가고 아이들 그리고 뭐 잠옷실이라는 곳은 거기는 거의 뭐 과연 주님이 계실까 하는 곳이거든요. 가면은 사실 이제 그 안에 어쨌든 겪어내야 되는 시간이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게 해주고 그 예배 자리에 그 사실 그거 자체가 큰 저는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약간 뭐랄까 성도 입장이 이제 저희의 생각들인데 막상 이제 현실 세계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죠? 우리 라이트님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톨키님 얘기하시면서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는 조금 혹시 부정적이거나 좀 터부시되는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현실적인 거의 전부인 것처럼
또 얘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되게 좀 극단적인 이런 얘기들로 이제 보여주는 경우들이 심지어 한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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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어.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라 해서 그거를 더 터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 안에서도 음, 양 좀 극단이 좀 발견되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행히 개척을 했는데도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잘 풀렸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좀 그래도 돈에는 조금 음. 이렇게 경제적인 교회의 재정 살림이 어느 정도는 좀 독립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조직 돌아가는, 교회인데 살림이 좀 네, 돌아가는. 네. 미조직인데 미자립은 아닌 자립은 이제 해서 좀 이렇게 살림이 돌아가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좀 재밌게도 이게 목사들끼리 만나면 또 저희도 업계이지 않겠어요? 이제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게 고민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음, 예를 들어 저랑 동년배라도 이제 슬슬 부교육자 하기에는 이렇게 나이 리미트가 조금 이렇게 업계 안에 또 있는데 그런 게 그러면 네, 음, 이게 실제로 부교육자 청빙할 때 이 나이 리미트가 다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부목사는 몇 살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82년생 뭐 그렇죠. 35세 미만. 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1번 뭐 30세 미만, 뭐 어디는 35세 미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수석을 뽑을 때는 한 40세까지. 그런데 그 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요즘 블라인드를 뽑는데 네, 지금 여기는 그 와, 나이 제한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막 되게 보통 이제 40세 미만으로 부교육자를 뽑죠. 왜냐면 40 몇 세 이렇게 넘어가면 본인도 예를 들어 파트 그다음에 뭐 풀타임 이것도 완전 다르고 거기에 따라 또 자녀가 보통은 저희 또래들이 한참 또 목회자들은 좀 결혼 일찍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은 다 이제 뭐 돈 제일 많이 들어갈 시기에 고용이 불안정한 거죠. 대부분 저희는 또 1년 계약직인데 매 연말마다 공동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는데 1년 계약직이 말이 그렇지 애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데 1년 계약직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보장된 곳으로 가고 싶지만 그 뭐 이 풀 안에서 쉽지가 않다 보니 이제 거기에 이제 매여서 사는 거죠. 코가 딱 꿰어가지고 그 뭐 직업에서의 자아 실현 꿈도 못 꾸죠 당연히 그냥 시키는 거 진짜 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조인트 까이는 친구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건 저나 또 루이스님도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자신의 어쨌든 미션을 위해서 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한 직업이고 그러면 더 자아 실현을 하고 뭔가 꿈을 이루는 것 같고 다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반대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 직업을 사실 선택한 거였는데 들어와 보니 음, 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신대원 3학년이면 이제 당연히 사역을 뭐 1, 2학년 때도 가지만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풀타임 가야 되는데 이때 이 분위기가 마치 대학교 4학년 취직 그랑 분위기가 정말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밤에 같이. 흔히 말하는 뭐 온 모모 교회 갔다 또는 사 모모 교회 갔다 뭐 이러면은 막 어디 뭐 삼성이나 LG 간 것처럼 다들 막 와 축하해요 이러고 저는 이제 시골이니까 저는 뭐 어느 시에 있는 다현배가 어머 뭐 진짜 그러니까 무슨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사람 마냥 막 저를 우러러보는 시선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그 2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음, 무슨 내가 무슨 아골골짝 빈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저는 처음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음, 그런데 정작 가보니 또 현실인 거죠. 그쵸. 네. 이게 저희 대화하는 내용만 좀 들어봐도 우리가 결국 살고 있는 각자 일하고 있는 것, 또 어쨌든 우리의 수입이 나오는 거, 그게 우리한테 꽤 중요하죠. 꽤 상당히 중요하고 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뜬금없이 다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X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루이스님부터 시작해볼까요? X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따라가야 할 분? 내가 믿는 분? 뭐 이런 거요? 근데 너무 정답지처럼 말했나요? 아니요. 뭐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하지만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음.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게 그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 자리였는데 회사 미팅이었는데 뭐 이렇게 뭐 어디 출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스펙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다라는 거를 제 백그라운드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놀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스펙이 되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예, 좀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게 제 개인의 어떤 X?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네요. 뭐 다른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기타 컨텍스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 라이트님은 어떠세요? X가 뭘까요? 음, 지금 얘기하면서 또 든 생각인데 그 종교개혁 때 어떤 구호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 라틴어로 이제 갑자기 또 그 유식한 그거 하시네요. 라틴어네요, 라틴어. 예, 이게 먹물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자꾸 막 라틴어 이런 거 해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문장으로 못 하시잖아요. 늘 약간 짧은 거 이런 거. 안 되죠. 이게 단어만 됨. 이게 예, 아드 폰테스 네. 이런 것만 되죠. 이 샘으로 돌아가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샘물 솟아나는 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인데, X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게 그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그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토끼가 물 마시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뭐 이거. 그러니까 세수하러 왔는데 물을 마시고 가면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냐 물이냐로 자꾸 싸우지만은 샘물이 결국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 근원을 조금 들어가 보면 좀 X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직업 자체가 X를 찾아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딱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뭐 했는데를 좀 더 찾아가 보는 여전히 저한테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루이스님이 할까요? 요즘은. 그러면, 물론 지금 톨킨님 영국에 계시지만, 한국교회에게는 무엇이 X일까요? 한국 교회. 일단은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교회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X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아까 좀 라이트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어떤 특정한 윤리의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소위 반동성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공산주의 이런 것이 그리고 네, 그게 오히려 지금의 지배적인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이 아닌가. 또는 조금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구원.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사회는 관심 없어. 근데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의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20년 전에 너무 또 연식이 드러나는 소식이구나.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책 보고 공부하던 시절에 한참 비판했던 이 개인 구원에 함몰되어 버린 복음이라는 메시지 똑같은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심지어 더 심화됐지. 다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저는 약간 한국 사회와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와 이렇게 얼라이먼트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서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 그게 한국 교회 내에서도 X에 대한 생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 저의 관점인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영국의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점이 더 명료하게 보이지 않나. 네, 뭐 그런 사회적인 이제 어쨌든 사회적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 국가의 교회나 사회가 대처하는 양식과 방법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른 점들을 확연하게 느낄 때 약간 피부로 더 좀 깊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같은 문제들은 사실 영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토론의 주제이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벌써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죠. 토론의 주제라고 하잖아요. 토론의 주제. 어떻게 라이트님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어디 그 뭐지? 이렇게 목사님들 모인 데 있잖아요. 아하, 네. 노회에 가서 토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시찰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뭐 꿈도 못 꾸고 어, 참 재밌죠. 이게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뭐 대장이라고 뭐 제 맘대로 다 하더라도 이제 노회에 가면 제일 막내니까 아무 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하는 이 X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X는 당연히 이제 뭐 본질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제가 이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면 한국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교단 내에서 또는 노회에서 느끼는 건 이게 나를 옥죄는 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X자, X반도도 아니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게 갑자기 네, 네. 그런 얘기는 토론 아이고 꿈도 못 꿉니다. 루이스님은 어떠세요? 루이스님은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무엇이 X라고 좀 느끼십니까? 글쎄요, 이게 한국 교회 일단 정의가 뭔지 좀 각자 생각하는 정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 교회라고 하면 음, 뭘 말하는 걸까? 이제 저는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한국 교회 결국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인가? 뭐 교단이나 뭐 이런 건 정말 뭐 말해 뭐해요. 뭐 약간 진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뭐 하는 집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장로교에서 명성교회에서 진행한다고 또 해서 지금 한바탕 좀 논쟁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 결코 이렇게 그들이 쫓는 X는 좀 다른 X인 것 같고, 음, 그럼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톨키님이 언급하신 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배워온 것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구원에 포커싱이 가 있는 게 맞고, 사회와 너무 괴리되어 있죠. 지금 뭐 연일 정말 사회 되게 날카롭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안 좋은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 성도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를 사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더 듣고 싶을 거예요. 성도분들은 가서 뭐 주님 우리 피난처시고 뭐 나는 안전할 거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회가 다 미쳐 돌아가는데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이 나도 돌아다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지점들을 좀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제 바람이고 하여튼 X는 글쎄요. 교인들이 타는 X는 그런 것 같네요. 네, 개인 구원에 더 쏠려 있는 것 같다. 지금 말씀이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게 한국 교회라고 하면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하면 보통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건 교회가라고 이제 교회를 주어로 쓰면 대부분 사실 그 기표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목사를 지칭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목사다? 그러면 안 되지. 음, 이렇게 말할 수밖에 목회자? 없으면,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걸 보고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아, 교회가 좀 이래야지. 본인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죠. 의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실 교회잖아요. 뭐 신학적으로든 아니면 뭐 사실 교회 그냥 말 자체가 모임인 건데 대다수는 사실 성도인데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 대다수인데도 희한하게 성도들의 생각, 성도들의 입장, 성도들의 현실은 조금 얘기가 잘 안 되고 되게 그냥 저 같은 먹물들 또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되게 주인공이 되고 실제로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까 저는 톤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지금 애 키우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유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 지금 그게 진짜 X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X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너무 재밌는 질문이고 거기서 X도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음. 아, 그게 되게 참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저는 루이스님이 그게요. 하신 거에서 3회 법칙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3회 법칙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 명이 같은 곳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아, 그러니까 약간 해외 사는 입장에 있어서는 결국 약간 뭐 언론의 중요성 이런 것으로 결론이 귀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동일한 이벤트를 놓고 한 세 군데의 단체 혹은 교회 혹은 집단 혹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같은 목소리를 내 균질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은 약간 그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포괄하는 집단의 방향처럼 읽게 되어지는 좀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따라가지는 않는데 아 쟤네는 저쪽을 보는구나. 저게 옳다고 믿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죠. 그러면서 우리도 세 명이잖아요. 음. 뭐, 뭐 우리도 다른 의미에서 삼회 부칙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루이스님 뭐 아까 뭐 라이트님 말씀 듣다가 이제 교회 안에 왜 성도들의 목소리가 없냐?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예배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이퀄 설교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인식이. 그러니까 뭐 말할 기회가 있나요, 성도들? 말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말하고 싶어요? 교회 덕이 안 된다니까. 성도들이 입을 열면. 이게 약간 헤게모니를 목회자분들이 교회 안에 구조를 그렇게 쥐고 있고 장로교는 그 장로회라는 집단이 쥐고 있고 이게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복음적이고 이게 과연 예수님이 제자를 양성했던 방법인가? 물론 이제 뭐 군대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위에서 잘 끌고 가든가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리더십 분들이. 거기서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사회를 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입을 여는 사람 입에서 그게 해석되어지고 그게 고민되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입 하나에 다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인가요, 이게. 그거 가지고 또 유튜브에 보면 이제 유현준 교수님이 자기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에서 그 교회 구조 자체가 그 1인 권력 체제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에서도 마이크 권력인 것처럼 집에서는 리모컨 쥐면 권력인 것처럼 그 목사의 마이크 권력 한 곳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거기서 혼자 이제 마이크를 독점하는 구조. 근데 그게 또 두 가지 또 양면성이 있는 게
이 서울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경상도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다 하기 싫어하세요. 참 재밌는 게. 예. 그러니까, 네가 그냥 다 해라. 우리는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우리한테까지 뭘 자꾸 목사님 대표기도 하기 싫어요. 왜 이런 거 시켜요? 왜 목사님이 다 하세요? 다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까 언론 얘기도 하셨잖아요. 돌키님이.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신문들은 되게 어용 신문처럼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어차피 볼 필요가 없는데 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 그래도 비판적인 얘기하는 게 이제 뉴스 엔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런 표현을 봤어요. 왜 목사가 그런 예배를 독점하느냐. 근데 저는 그걸 또 독점 제 입장에서 약간 독박이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야. 제발 설교를 제발 딴 사람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설교 듣고 싶은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걸 또 갑자기 아까 이제 되게 그것도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덕이 안 된다니까 그 말을 하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있지만 때로는 그래 교회 덕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말을 시키냐 그냥 덕되게 목사님 당신이 그냥 잘하면 안 되냐 또 이런 마음도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꼭 설교라는 자리에서 되게 무게감 있게 엄청 책임감 있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꼭 뭐 엄청 대단한 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저는 이런데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방송에 그 좋은 서머리가 생각이 났어요. 덕이 안 되는 방송. 덕이 안 돼. 들으면 들을수록 덕이 안 돼. 어떡하냐. 자, 어쨌든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덕이 안 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덕이 안 되지만 득이 되는 방송. 야, 이걸 또 그렇게 또, 무슨 그 대상 받으셨잖아요. 광고 대상 받으셨나요? 우빈님? 그래요? 뭐 옛날 교수님? 옛날 얘기죠. 소시적. 네. 와, 소시적에 역시 그 PR 광고 문구를 제작한 드러나네. 어쨌든 뭐 덕은 안 될 수 있지만 득이 되는 방송이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쨌든 약간 좀 저희 같은 부유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교회 혹은 뭐 어느 교회든 있지만 약간 부유하는 영혼들. 근데 또 그 가운데 분명히 또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저보다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이 좁은 시골에서 또 제가 성격도 MBTI 엄청 좋아하는데 MBTI 인팁인데 인팁이 되게 대표적인 저희 그 인팁의 그 굿즈가 있어요. 인팁 굿즈 중에 이 등에 이제 말 걸지 마시오. 프린팅된 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든데 목사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 걸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팁한테 제일 안 맞는 직업 1위 목사. 인팁인데 목사를 하니까 이 인팁 목사로서 정말 천우신조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우신조 좀 이상한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다행히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참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좀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너무 좋은 본이 되는 어떤 분들도 참 소개를 좀 하고 싶고 또 제가 정말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너무 참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스스로 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특히나 이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적으로 거쳐오신 분들은 저는 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거세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지 말고 1, 2, 3, 4 중에서 찍어 이거잖아요. 그걸 12년 동안 대학 가서 결국은 다들 이제 헤매는 이유가 이제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그 왜라는 질문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건전한 토론도 안 되고 비판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방송 계속 하고 스스로도 좀 계속 뭐 답을 비록 명확하게 얻지 못하더라도 질문 이 던지는 과정 자체가 좀 스스로에게 좀 깨달음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 시절 수학여행을 다녀온 밤이 생각납니다. 분명 신나게 놀고 왔는데 그날 밤은 뭔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순간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즐거웠던 순간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수학여행을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에 비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허무함. 사실 오늘 첫 에피소드가 그랬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루이스가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차일피일 서로 미루기만 했죠. 그리고 마침 첫 시작을 하지만 늘 처음이 그렇듯 어색하고 미숙합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다녀온 밤처럼 복잡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압니다.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야 우리는 다음 수학여행을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린 그의